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비님 들으시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뭐 그런 게 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다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유년 시절에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방학 숙제 과제 중에 곤충 채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MZ분들은 이게 뭐 하는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래서 그 잠자리채나 이런 거 들고 매미나 잠자리 뭐 이런 거 잡으러 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 잠자리통 자체 꽉 채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포켓몬 잡듯이 열심히 잡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곤충 채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학 숙제로. 근데 이분이 사는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제대로 여러 종류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매미도 종류가 많대요. 우는 게 삐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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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우는 애가 있고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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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우는 애가 있대요. 제가 이거 묘사를 어떻게 못하겠는데 약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미를 내가 종류별로 포획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시골에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때마침 사촌 집이 시골이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 저 곤충왕이 되고 싶은데 시골에 좀 가서 저희 뭐 예전에는 시골에 있는 친척집 가서 뭐 짧으면은 며칠 길면은 몇 주씩 자고 오고 뭐 이런 거 흔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그 시간에 선행학습해야 되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갔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사촌하고 통을 들고 댕긴 거죠. 그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더운 날씨에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얘네를 이렇게 싹 잡아야 되겠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스팟이 있대요. 이 매미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소리로 그걸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매미 종류는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삐우스 삐우스 그렇게 우는 애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는 애는 저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하다가 목이 되게 마르잖아요. 그래갖고 더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무슨 캔음료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금방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목 마른데 목 축일 거 뭐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던 찰나에 과수원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과수원이 보이는데 저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예전 말로 설이라 그러죠. 조금 목을 축여야 되겠다. 이제 과수원에 잠입 아닌 잠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담장이 있다거나 시골에 예. 그걸 못 들어가게 무슨 제지하는 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매실이었나 뭔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뭐 달려있던 게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좀 목이 축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나 따서 먹었더니 괜찮더래요. 약간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목이 이게 해갈이 되고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신없이 따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우리가 오늘 이거를 다 먹어서 없애버리자. 뭐 이런 마인드로 미친 듯이 먹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 허수아비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네. 야 무슨 요새는 과수원에도 허수아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도 아니고 좀 죽겠으니까 막 거의 반나절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먹고 있는데 그 허수아비가 조금씩 자기들 앞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야, 저 허수아비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니까 몰라 먹어 빨리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뭐야 하고 봤더니 그게 허수아비가 아니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오이씨 하고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어떤 어르신이
학생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딱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뭐 됐다라는 거를 딱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재빨리 그 먹던 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면서 저희 그 방학 숙제하러 나온 학생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알겠는데 남의 가수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남의 거를 따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인가 보다 싶어갖고 죄송하다. 저희가 막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해 이 농사를 나름 나의 그 명운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인데 저기 도시로 치면은 남의 사업장이 들어와서 깽판 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온 이 친구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시골에 있던 그 사촌 동생은 그 정도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근데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솔직히 좀 다들 그렇게 좀씩 서리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지팡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로 머리를 톡 때리면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뭔가 이분이 좀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되게 나긋나긋한데 목소리에 힘이 있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촌도 그제서야 죄송하다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더니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한참 떨어진데 원두막 같은 게 있더래요. 예? 그래서 저기 가서 우리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하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진짜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이 진짜 무겁더래요. 왜냐면은 이 도시에서 온 친구는 이게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가면 어떡하나가 걱정되고 여기 사는 친구는 또 사는 친구대로 여기 지역에 평판이 있을 텐데 창피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원두막에 딱 갔더니 안 쳐다놓고 되게 좋게 훈계를 쭉 하시더래요. 아까처럼 비유를 들어가면서 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대뜸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이 과수원 말고 저 뒤쪽에 뒷산 너머에 있는 밭 같은 거를 하나 하고 있다고 거기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와서 약간 알바하듯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와서 좀 일을 거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새참 같은 거는 따로 제공을 하겠다. 약간 농촌 체험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나도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거기서 땡볕에 몇 시간씩 일을 할 걸 생각하니 막막해서 좀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기 싫으면 나는 정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너희 집에 계신 어른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어린 나이에는. 솔직히 알만한 나이에야 그렇게 하십시오, 배째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애들 때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남의 입장을 한 번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다다음 날부터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이 노동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 좀 뽑고 뭐 허드렛일 간단한 거 뭐 시키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퇴비 같은 거를 옮기는 일을 시키는데 포대자루 같은 거를 그게 진짜 무겁대요. 그러니까 성인들 입장에서야 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 애들이 옮기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많이 안 주더래요. 새참을 주기는 하는데 주먹밥 같은 거 몇 개 주고 약간 그분의 서술에 따르면 거의 아우지탄광 같은 느낌으로 너무 노동에 시달리니까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한 3일째 나가던 날에 이 사촌 동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일째 일하고 들어오는 퇴근길에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아니 막말로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는 다들 흔히 한 번씩 그렇게 해. 그리고 뭐 조금 욕 먹고 그냥 주의 주고 마는 거지. 나는 이거 못 하겠다고. 나 이거 안 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촌이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안 한다음으로써 이 어르신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입장이. 하니까 이제 아, 너도 째라 해 그냥. 야, 막말로 우리가 뭐 그거 먹어봤자 몇 개나 따서 먹었다고 그 난리야. 막 그러니까 이 곤충 채집 간 친구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흠결이 나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타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빌었대요, 자기가. 진짜. 내가 그러면 이번에 일 나갔을 때 어르신한테 조금 이 날짜를 줄여줄 수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딜을 쳐볼 테니까 네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따라와 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너무 불쌍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알았어 해서 이제 나갔는데 어르신이 주먹밥을 딱 들고 저기 소쿠리 같은 데 넣어갖고 오시더래요. 일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거 물도 한 잔씩 하면서 해. 근데 이 주먹밥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어르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존대를 꼭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대하면은 그지 같았고 성질 나갖고 막 뭐라 하겠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주니까는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강도가 너무 빡세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든데 혹시 기간을 조금 단축해 주실 수는 없냐. 대신에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 남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나한테 설명해서 나를 설득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백분 토론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거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생들 입장인 거잖아. 내가 뭐라 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야 될 이유 말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보라고. 근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득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니까 그쵸.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는 학생들이 내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다 먹던 것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니까.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거니까 내가 제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엄청 여유 있는 말투와 억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가스라이팅이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부로 하면은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촌이 옆에서 진짜 아이씨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거 몇 개 따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렇게 딱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표정이 쓱 바뀌면서 이게 약간 웃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웃고 있는 표정에서 약간 입꼬리만 살짝 내려간, 눈은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촌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은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지? 하면서 처음으로 반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쎄하잖아요. 갑자기 반말 안 하는 사람이 반말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 학생이 나를 따라와 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딜 따라가요? 하니까 따라와 보라고. 이제 안 따라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따라갔대요. 그 아저씨를.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니까 도시에서 온 이 친구도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냐 하니까 아니지. 매사 나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학생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 주장에 납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올 필요가 없죠. 앉아서 세찬 먹으면서 좀 기다려요. 원두막에 자기만 남겨두고 둘이서 가더래요. 와, 막 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면서
가봐야 되나 저기를 저 아저씨 집에를 따라가 봐야 되나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한 15분 20분 안 돼서 오더래요. 저 멀리서 둘이. 예. 그래서 빨리 왔구나 해서 멀리서 이제 그 얼굴하고 생김새를 본 거죠. 어디 맞은 데는 없나 하고. 근데 멀쩡해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맞은 데는 없는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 있었냐면 아까 되게 반항적이었잖아요. 이 사촌 애가. 근데 뭐 아무 맞은 데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한 15분 그 사이에 자 이제 가서 다 먹었으니까 일하면 되겠다. 아까 갔다 온 사촌한테도 우리 친구도 세참 마저 먹고 할래요? 라고 다시 전대를 하는데 아니라고. 잘 안 먹어도 되니까 일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밥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하고 남은 주먹밥 소쿠리를 들고 가시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온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야 무슨 일이야? 아니 뭔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해?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이제 눈에 초점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열심히 잡초를 뽑더래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을 물어봤대요. 그날 일 끝날 때까지도 계속 물어보고 가면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자기한테 엊그제 이 도시에서 온 친구가 빌었었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말투로 이 사촌이 자기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달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게 왜 얘가 이렇게 기세고 아무렇지 않았던 애가 이러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뭔 일 없는 거지? 하니까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고 우리가 이 일만 잘 마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라고. 저 어르신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다가 그 포대자루를 나르다가 도시에서 온 친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근데 좀 세게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다 깨진 거예요. 막 아파하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지고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서 자기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다고 아프다고 보시라고 막 하는데 그 어르신이 뭔 일이냐고 하고 보더니 다쳤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누가 봐도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프지 그러면 안 아프겠어요 이러는데 병원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병원은 없고 보건소는 있으니까 내 거 경운기 타고 보건소를 가자고. 그래서 경운기 뒷자리에 자기를 실어가지고 달달달달 하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경운기 소리가 엄청 크대요. 가까이서 들으면은. 그래갖고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한참 가다가 아직도 아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다니까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달달달달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그만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뭐 말만 하면 자기 중심 뭐야 이 사람 이러고 있었는데 속으로 가다가 크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매미 소리 들리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매미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어떤 생물 같냐고 어떤 곤충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매미 곤충 채집만 하러 왔지 매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당황했대. 그러니까 매미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게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매미는 되게 긴 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매미는 좀 불쌍한 것 같다고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하시던 이 어르신이 달달달 가다가 갑자기 시동을 딱 끄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달달달 가다가 뚝 하고 끊어지니까 놀라가지고 급정거하듯이 서니까 이렇게 머리를 살짝 부딪혔대요. 그 난간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탁 이렇게 자기를 째려보더니 매미가 왜 불쌍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 해서 매미의 그 삶을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러니까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학생은 내가 그렇게 내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는데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반말로 매미가 불쌍하긴 왜 불쌍해? 매미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쌍한 거야.
매미는 원래 땅속에서 사는 애인데 잠깐 마실 나왔다가 죽는 거야. 근데 인간이 여기서 사는 애들이니까 그 매미가 저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너보고 뭐라 했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너는 아직도 그따구로 생각을 하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제가 지금 욕은 안 했는데 뭘 개새끼 뭔 새끼 이런 이용들을 막 하면서 왜 그렇게 알려줘도 받아 쳐먹지를 못하냐고. 너는 안 되겠다고. 너희는 방학이고 뭐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서 일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욕먹어야 되는 일입니까? 하니까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무릎에서 피가 질질 흐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보건소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니 시동을 딱 걸고 달달달달 하면서 또 가더래요. 그래서 와, 저 어르신 이상하다.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매미한테 무슨 원수 졌나? 싶어서 이제 보건소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이 보건소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아유 어쩌다 그랬냐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아까 자기 막 죽일 듯이 노려보고 욕했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아이고 내 조카인데 이거 와갖고 일하다가 좀 뒹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카분이 이렇게 어린 조카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약간 아차차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아까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퓨즈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조카가 아니고 조카 아들이라고 내가 언제 조카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제 그냥 거즈에다가 이렇게 알코올솜 해가지고 막 해주는데 쓰리고 아픈 와중에 근데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막 앞뒤도 안 맞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되게 그냥 그런갑다 하네? 이상하다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인가? 하면서 있었다가 이 어르신이 아휴 진짜 약간 어쩌다 이렇게 굴러가지고 속 터져 하면서 하면서 나가더래요. 하고 봤더니 저 창문 밖에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담배 피려고 나갔구나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 보건소 선생님이 그때 빨간 약하고 이런 거를 탁탁탁 발라주면서 되게 특이한 각도로 몸을 틀어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각도라는 게 그 밖에 그 어르신이 서 계시는 창문에서는 자기 입모양이 안 보이게 그쪽을 등지고 몸을 틀더래요. 네. 그러더니 자기 보고 되게 조용하게 조카 아들 아니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고 들어요. 저 사람 계속 저러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대답하지 말고 하더니 혹시 일 시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 여기 진료 기록지 같은 거를 이렇게 차트를 하나 주더래요. 여기다 써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펜을 주니까 거기다가 썼대요. 이렇게 저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하더니 그 과수원 저 할아버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과수원이 저 할아버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수원은 저 할아버지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옆에 집에 계시는 다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꾸시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 양반이 가끔씩 저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돈 안 주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대체 무슨 심보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런다고. 근데 지금 내가 처음 밝혀낸 게 아니라서 이러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대화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서리를 했든 뭘 했든 그거 별거 아닌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다 피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다 됐으면은 간단하게 붕대만 살짝 감아주고 가게. 그러니까 네 어르신 하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일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컨디션에서 나니까 내가 일을 시킨다 그랬어? 데리고 간다 그랬지? 네가 안 시켜. 내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와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가시고 뭐 언제든 또 다치면은 찾아오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딱 보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경운기 타고 가는데 한참 덜덜거리면서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했대요 서로. 그래서 이거 진짜 머리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더래요. 형 이 사람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고 자기 과수원도 아닌데 왜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 과수원이 진짜 저 할아버지 건지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그날 소리 하다 걸린 게 다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거리면서 그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저 오늘은 다쳤으니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네 사촌은 저 밭에 있는데 먼저 가게?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라도 먼저 여기서 벗어나서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보건소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가게 막 이러는데 약간 말이 살살살살 떨리더래요.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래, 아니 뭐 먼저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기 부엌에 저 식혜 시원한 거 하나 받아놨으니까 식혜 한 입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거 거절하면 또 의심살까 봐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식혜가 있더래요. 냉장고 안에. 그래서 이거 그냥 식혜가 아니고 내가 직접 담가갖고 만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쓱 꺼내와서 제가 또 식혜는 시골에서 그 사발 그릇 같은 데 먹어야 또 제맛 아닙니까? 그 사기 유리로 투명하게 돼 있는 그 사발에다가 식혜를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있어봐 밥알도 같이 먹어야 되면서 흔들어갖고 밥알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데 여기 뭐 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안 먹을라 하니까 참 그러면서 이렇게 사발을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한 입을 먹더래요. 웃으면서 먹어요 하면서 딱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딴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식혜는 맛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다치고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돼갖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겁을 먹냐고 내가 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랬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저기 학생은 혹시 뭐 종교 같은 거 있냐고. 저 종교 같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기회 되면은 어디 그 교회 같은 데 다녀보는 것도 괜찮다고. 우리 마을 요 앞에도 최근에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게 생겼는데 다녀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예. 기회 되면 지금 이 단계 중요한 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지금 자기는 이상한 얘기를 들어갖고 미치겠더라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뭐 그렇게 할게요. 지금 뭐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도 교회 간다고 얘기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하더니 식탁 쪽에 구석대기 위에 물병 옆에 무슨 책이 하나 있더래요. 저거 책을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심을 사고 싶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하면서 책을 쭉 넘기는데 이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저쪽에는 저런 말씀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좋은 말씀이네요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간쯤을 펼치는데 거기에 저희 성경책 같은 거는 책갈피가 끈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네, 그게 있는데 이분이 이거 봐봐 하면서 그걸 이렇게 탁 당기니까 성경책이 통째로 뒤로 툭 넘어가는데 무슨 뭉툭한 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 홈 같은 게 파여있는 부분에 총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걸 탁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 이렇게 장전을 하더니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더래요. 그러더니 뭐긴 뭐야 너같이 말을 못 알아먹는 놈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도구라고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아까 그 의사랑 뭔 얘기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새끼 거기 보건소만 갔다 오면 말이야. 너 그 새끼 뭐 이상한 얘기했지?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있지. 그래. 야, 그 과수는 내 거 아니다. 근데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니들한테 교훈 좀 주려고 내가 조금 와서 허드렛 일 좀 시키면서 그렇게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들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못 받아 쳐먹고 그거를 가갖고 그렇게 쪼르르르 일러바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다 갖다 딱 미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이 물어보셔서 대답한 거라고 하니까 이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진짜. 너희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했건만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야. 너를 어떻게 할지를. 이 새끼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말이야. 너는 내가 여기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데 와 나는 죽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뒤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오씨 하면서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떠갖고 보니까는 그 보건소 선생님이 오셔갖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뒤에서 프라이팬으로 깐 거예요. 그리고 오 하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냐 빨리 나가라고. 이제 이분이 구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쭉 정리된 걸 들어보니까
그 총은 실탄 총이 아니에요, 일단. 아, 예. 당시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구해온 그런 모양의 라이터였대요, 라이터. 그러니까 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게 그 과수원이 이분은 진짜 자기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대요. 와, 예. 근데 이제 자기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했던 거, 이게 정신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헷가닥 해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고 막 이럴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과수원을 털어가는 도둑놈들인데 내가 학생이라서 좋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놈들이 이분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수원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오히려 뒤통수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얘네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어르신이고 또 그때는 무조건 법적인 것보다는 좋게 얘기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게 많았던 시기라 좋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잦아지고 이상하고 거짓말이 갈수록 늘어가니까 보건소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따라왔던 거죠. 이 집까지 따라와서 먼저 그 할아버지 밭에 가서 사촌한테 물어봤대요. 네 사촌 왔냐고 하니까 걔 아까 다쳐가지고 어디 간다고 안 왔다고. 예. 그러니까 집으로 갔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구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주거 침입으로 예. 오히려 이 할아버지가 그 보건소 선생님을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 진흙탕 싸움 되고 이제 이분이 애들한테 이런 위해를 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나름대로의 정당방위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 제가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이 실형까지는 아닌데 집행유예 같이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좋으신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일 중에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예. 왜냐면은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는 매사 존대를 하면서 얘네를 대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와서 일을 시켰던 거고 한 번도 협박 비슷하게 한 적이 없다.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와서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식혜도 먹고 새참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같이 농활하듯이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니 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상해를 입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건소 직원이면 공무원이잖아요. 다른 데로 전근을 가게 되고 피해를 좀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인사조치 같은 걸 좀 당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때 안 갔으면은 그게 실탄 총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너한테 위해를 끼쳤을 것 같아서 간 거니까 후회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랬대요. 예. 경찰이든 법원이든 어디든 진술을 하든 간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얘네가 이상한 거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기타적인 것들은 심신미약 같은 게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 받으신 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분이 지금은 학생이 아니고 나이가 드셔서 생각을 해보니 네. 남의 것을 탐한 거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이런 게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때 그런 단어가 없었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설득이 되고 해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은 성경책이 있으면 무섭대요. 그냥. 네. 와, 트라우마 생겨서. 네, 왜냐면은 그분이 또 혼자 오래 사신 분이라 손재주가 되게 좋다고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런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라이터를 넣어놓은 거는 참 깨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더래요. 이게 실탄총이라고 한번 믿으니까 진짜 그 딸깍하는 소리가 장전이 되는 소리처럼 들리고 진짜 총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좀 무서운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시들무에서 네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문제가 된단 말인 거죠. 그렇죠. 맞죠. 와,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으면 네네. 진짜로 어떻게 더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근데 테슬라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시지만 본인은 진작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돌비님이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진짜 복지는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지가 좋아서 오, 예.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이렇게 한번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이게 아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예. 또 이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아까 할아버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듯이 네가 들어왔잖아 감옥에. 근데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죄송합니다. 돌비님은 욕은 안 하십니다. 그쵸. 저는 항상 존댓말을 하죠. 맞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맞아요. 그리고 아쉽겠지만 테슬라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보건소는 다 저희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저희 보건소에는 귀족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빨리 잡아가시라고. FBI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변에 있는 보건소는 귀족님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설령 발길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올 거고 다시 저는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족님들이 가장 무섭죠. 사실 이 카르텔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델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익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익명이죠. 이번은 지명이랑 지역명을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를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이런 아마 속된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사람이 피가 들어가는 건물들. 그러니까 잘 섞어서 말한다면은 다친 사람 또는 네. 사망한 사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건물이 오래 버틴다는 속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피 섞인 아파트가? 그렇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공구리 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제가 들어갔었어요. 3개월짜리 건물인데 유독 이 아파트는 뭐랄까 앞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사장 인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봐요.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보상을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막 좀 많이 붙어 있던데 처음에 간 날에 정문에서 시스템을 이제 짠다고 순찰 루트도 짜야 되고 하니까 짜고 있는데 당시에 공사장에서 경비를 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임시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게 건물 지을 때 사람들 많이 다치면 뭐 건물이 좋아져요 이런 거라 나한테 대뜸. 아니 옛날에 그런 속설이 있었죠. 좀 속설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 건설사가 자재하고 잘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오래가지. 사람이 거기서 사망했다 한들 그 사람이 기둥이 돼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TV 못 봤냐. 자재 빼먹다가 걸리도 순살 아파트가 되는 상황이 돼. 네. 자재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건설사 양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딱 했죠. 하니까 이 어르신 말씀 애매하네요.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막 솔직한 말로 씨알 데 없는 소리 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 야간에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야간에 순찰 루트를 정하려고 했는데
지상 한 바퀴 돌고 거기는 지하가 5층까지 있어요. 진짜 더럽게 넓은데 순찰을 한번 나가고 돈다 치면은 어쩌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어서 이륜차를 타거나 이래버리면 금방 갔다가 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는 순찰이 아니고 그냥 마실이기 때문에 제가 총 포인트를 붙이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하 5층에 가니까 당시에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자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아마도 외부에 놔두면 흉측하니까 밑에 내려놓은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썼던 인부들이 썼던 옷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조금 냄새도 좀 그렇고 내려가기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CCTV가 달린 곳이면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싹 보는데 느낌이 엄청 음산해요. 어느 건물이든 간에 지하 맨 끝은 가면은 좀 기분이 찜찜하긴 한데 여기는 그 정도 선을 넘어서 기분이 더럽지도 않고 애매한 느낌. 전날에 얘기했던 영감님 말했던 게 애매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날은 그 정도까지만 느끼고 알았어요. 뭐 옷가지들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봤고 이런 거는 일단 관리실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올라와서 다음날 낮에 관리실 가서 얘기를 했죠. 지하 5층에 폐자재하고 인부들 썼던 옷가지 이런 게 있던데 이건 언제 정리를 하냐. 정상화를 하려면은 앞에 CCTV 이런 쪽에서 긁어치는 게 없어야 된다 하니까 뭐 일주일로 정리를 한다더라. 근데 관리실 사람들도 별로 건물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고. 계속. 이 아파트가 총 6개 동짜리로 돼 있고 한 아파트 라인당 1라인식으로만 돼 있어요. 1, 2라인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집이 한 층을 다 쓰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좀 고급형 아파트인데 입주자들도 지하 1층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부 다 차를 받게 되더라고. 아직 지하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넷째 날 때부터 이제 느낌이 옵니다. 당시에 공사 인부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돌아가셨던 자리가 어디냐면 기둥공사할 때 그때 많이 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건설사를 지역 건설사에 보니까 뭐 이렇게 메이커 이런 일군 쪽이 아니고 지역 건설사인데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라고 네네. 그 아파트를 지었던 업체 내 메모를 보니까 그 업체인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 업체는 건물을 지으면은 이상한 게 많이 따라와요. 희한하더라고 그때.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냥 느낌이 그런 거겠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유 뭐 귀신이 오던 건 말잖아.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막 이럴만 하고 그냥 가면 된다. 나한테 해만 주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있었는데 5일째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하 5층에서 CCTV가 죽어버려요. 분명히 새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부 카메라가 죽어버리는 경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어디 누가 치더라도 웬만해서는 카메라가 돌아갈 뿐이지 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 5층부터 죽더니만은 1시간에 한 번꼴로 네?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3층, 2층, 1층 카메라가 다 죽어요. 특정 시간대. 완전 고장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특정 시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이 옆에 있는 영감님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영감님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만 되면 꺼지더라. 이상하다 저거. 그러니까 1층부터 꺼졌으면은 네. 선로 문제다. 왜냐하면 1층에서 이제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선로가 달려 있으니까 선로 문제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이거는 지하 5층 역순으로 올라오니까 선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영감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네 미신 믿나 이러면서. 난 믿어요. 믿긴 믿는데 뭐 나한테 해주는 건 말이면. 저에게 이제 밥 먹을 때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모른 척 해라. 갈질도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뭐 시간 대충 때우다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영감님하고 따로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급적인 구석자리 사람 없는 쪽으로 앉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지하 5층이면 땅을 다 파고 맨 처음 공사하는 그쪽이거든요. 라인. 그 밑에 또 공간이 있지만은 한 층을 올리는 그 와중에 3명이 다치고 1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 공구리 치는데 사람이 딸려 들어갔어요. 근데 딸려갈 수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네. 나도 공사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은 보통 한 층을 메울 때, 그러니까 맨 밑에 집안을 메울 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합니다. 기계로 이제 이렇게 막 평평하게 만들면서 올라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대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밑에서 평평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이 빠졌으면은 뺐을 거 아닙니까? 반쯤 굳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반쯤 굳었을 때.
그래서 겨우 끄집어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굳을 때 보면 열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열이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몸의 반은 멀쩡한데 반은 거의 훈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이게 돌아갈 때 엄청난 고통이니까 막 악감정이 올라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부터 계속 한층 오를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갔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거는 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건설사에서 설계 미스인지 아니면 인력 관리하는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건지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그냥 산재 처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산에 사는 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동네는 좀 조용한 동네더라고 보니까. 그래 사람을 거의 한 5명을 머금은 곳이라. 지하층만 지을 당시에 다친 사람은 한 20-30명 정도예요. 근데 웃긴 게 다치더라도 피를 많이 흘린 경우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시멘트 안에 피가 머금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재수없다고 다 빠꿔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게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가 완공되고 와서 위에 네. 건물을 다시 올릴 때 지하 1층 위에는 녹지 단지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별 사고가 없었대. 근데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입주민들도 밤에 안 내려갈란다. 차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도 저끼리 지시하는 거라 대충은 알고 있다는데.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 영감님하고 나만 아는 거지, 현재로서는. 그래서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 보상을 더 해달라 해갖고 예. 올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 한 7일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8일 날쯤 지하 5층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비상벨이라고 하죠.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 한 2015년 이후의 아파트에는 대부분 다 그 비상벨이 달려 있어요. 각 기둥별로. 아. 그런데 제가 옷가지를 봤다고 한 폐자재가 있는 곳 예? 그쪽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버튼 위에 유리막으로 돼 있어요. 깨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눌러지거든요. 기계 오작동도 아닌 게 기계 오작동이면은 우리 쪽에서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귀실에서도 연락 오고 관리실에서도 연락 오고 우리 쪽에도 뜨고 하니까 이거는 기계 오작동이 아닌가. 누군가가 눌렀다는 소리거든. 참고로 그 아파트 지하가 완전 미로입니다. 무슨 미궁도 아니고 진짜 길이 복잡해요. 나도 그거 5층 한번 내려갔다 길을 많이 헤맸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벨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오. 근데 그 벨 앞에 사람 옷가지가 있었는데 난 그때 당시 맨 처음 볼 때는 그냥 대충 옷가지로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옷이 반증할까. 우리 옛날에 빨래할 때 물 팔팔 끓는 데 넣어가지고 빼면은 옷이 쫙 쪼그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옷들이 대부분 다 반은 쪼그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영감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지하 5층에 있는 옷가지 저거 다 돌아가신 분들 거다. 좀 찜찜하면 내려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뭐 돈값은 해야 되니까 내려갔는데 그 옷가지를 내가 치우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못 치우겠더라고요. 일단 비상벨은 껐어요 제가. 예. 왜냐면 지하 5층은 아무도 안 쓰니까. 꺼버렸는데 분명히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근데 불빛이 또 깜빡깜빡깜빡 이러고 있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멀리서 보면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네. 착시 현상인가? 아닌데 가보면 또 꺼져 있고 한참 좀 멀리 떨어지면 또 깜빡깜빡하고 있어. 참고로 거기서 지하에서 폰도 안 터집니다. 아직 통신사 기기를 안 달아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전기를 들고 내려와서 영감한테 무전을 쳤어요. 그 영감님은 지하 3층에 있었거든 당시에. 영감님 지금 경비실 가갖고 지하 5층에 비상벨 아직 뜨는가 한번 봐보라고. 그래갖고 다시 가셨다가 지하 3층 오셔서 저한테 무전을 치더라고요. 안 뜬다. 그럼 기계 오작동인가 보다. 내부에 따로 저장 케이블이 있는가 보다. 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전에 인부였던 분이 이 5분이 전부 다 외노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보상을 개뿔로 해주고 말한 거겠지. 이 사람들이 아직 한이 남아있는가 봐요. 확실히. 지하 전등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는 법적으로 이게 형광등을 계속 켜내야 됩니다. 불을 끄면 안 돼요. 어디 특정 아파트 빼고는. 근데 지하 5층에는 전등을 갈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등을 또 새로 갈아야 된다. 일반 형광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업무가 방지실의 직원들이 지금 최소한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근무집 배치를 딴 데로 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몇 명 없었어요. 당시 저희는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등을 갈기로 하고 업무를 강도를 약하게 자 일을 하고 있었죠. 전등을 갈러가는데 1층에서 4층은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뭐 벨도 안 울려, 전등도 안 꺼져. 근데 지하 5층은 분명히 갈았는데 카메라를 딱 보면요, 깜빡 하다가 꺼지고 또 깜빡 하다 꺼지고 귀신이 고칼로 그러신 거예요. 분명히 가는 지 이틀도 안 된 건데 그렇게 막 계속 갈았죠. 전등을 한 달 새에 전등 한 100개 쓴 것 같아요. 예. 전등이 안에가 다 터져 있어요. 불량난 것처럼. 아니면 과전압 때문에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청소업체가 와서 그 밑에 시자재랑 싹 다 들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사고가 또 납니다. 옷을 한 봉다리에 다 담았대요. 당시에 저희 다른 요원을 내가 내려보냈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요원이 했던 말이 검은 봉다리에다가 옷을 다 같이 담았대요. 예. 담았는데 봉지 안에 무슨 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밖에 티 나오려고 예. 봉지가 분명히 그는 바람도 안 불거든요. 계속 봉지가 뽀시락 이 소리밖에 안 나더라.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카메라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봤는데 진짜 이게 안에서 뭐가 나오려고 손짓 발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에이 뭐냐 모른 척해라, 우리가 손댄 거 아니니까 모른 척해라 했는데 한 30분 지났나? 폐자재 치우는데 한 분이 폐자재가 미끌려서 다리가 관통이 됐어요. 예. 엄청 뾰족한 거였는가 다리가 찔린 거지. 근데 찔리고 나니까 봉지가 조용하더랍니다. 꼭 우리 옛날 공포영화 보면은 네. 피의 재단이라 하잖아요. 재단에 피를 바치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이런 것처럼 피를 보니까 조용하더랍니다. 우리 영혼도 지금 몰카인가 이랬대. 뒷다에는 공포영화 찍나? 몰카인가가? 한참 저희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영감님이 혀를 딱 차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해준 게 있는데 여기는 외부에서 동물이 안 들어온다고. 개, 고양이가 보통은 아파트 치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온대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고양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주돼 있는 집에 있는 고양이 개들이 죽는 게 일상다반사랍니다. 다 죽는데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사람은 멀쩡한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당시에 초대 입대 회장님이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예. 이거 계속 놔뒀다가는 아파트 흉가될 수 있으니까 무당을 불렀는가 봐요. 저희가 입찰할 때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몇 동 회장님 집에 갑니다라고 하길래 무슨 사유로 가시냐 물어보면 혹시 아저씨 여기 관리자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부른 무당입니다 이런 거예요. 딴 분들한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면서. 그래 나가서 제가 방문증 끊어드리고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회장님한테 콜이 옵니다. 팀장님 잠깐만 지하 4층으로 좀 내려가 있어. 지하 4층 기둥 몇 번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하 4층 입구에 있을 테니까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가니까 무당 아줌마가 딱 서 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 당시에 차를 우리가 운전 승마 보이니까 뒷좌석에 몇 명 더 있었는가 봐요. 무당이 총 4명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오시고 그리고 아파트 감사분도 오시고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하 5층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맞죠? 이러면서. 무당들은 몰라요. 네.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냐? 이 터 자체가 사람 피 빨아먹는 터래요. 그러니까 사람 피든 동물 피든 상관없이 빨아먹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도 많이 났고 사고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은 아직 안 죽을 거다. 근데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땅이 사람 피를 원한대요. 어이구, 예. 귀신 대신 건물이 사람 피 빨아먹는 거죠. 뭐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건물이 사람 피 빨아먹는다는 소리 해도 다 믿을 소리지만은 당시에는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터의 신이랍니다. 이게 본래 건설사에서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네. 알게 모르게 고사 다 지내고 하거든요. 그렇다고도 듣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옆 동네 아파트 지을 때도 고사 싹 지내는 거 봤어요. 제가 크게 판 벌려가지고 고사 딱 지내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빈대요. 근데 이 건물은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본래 산. 그러니까 산을 목을 친 거지. 반을 날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는 거야. 그러면 산의 배스테이지 속 안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위정 아닙니까? 위치가. 계속 사람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런 자리라는 거야. 무당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지하 5층은 폐쇄시켜라. 지하 5층만 폐쇄시키고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폐쇄시키면 소문날 거 아닙니까? 저 아파트 귀신 많다더라. 뭐 사람 죽는다더라. 아파트 입대이나 이런 분들의 심리가 뒷값들어진다. 근데 그 예민하긴 하죠. 많이 예민하죠. 그래 돼버리면. 그때가 또 건물 지을 당시에 사람 많이 죽거나 하는 거를 솔직히 이미 회장도 알고 있어요. 건설사가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건설사는 몰라 이거니까 지금 상태가. 배짜라 그냥 우린 건물 다 지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면서. 회장은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요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인터폰으로.
팀장님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되겠다. 왜 이러니까 101동 옥상에서 누가 투신을 해버리니까 밝은 데낮에 이유도 없어. 나이도 한 50대 후반? 그 사람이 투신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투신의 시작이죠. 사망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유 없는 투신으로 무당말로는 땅이 피를 더 원하는갑네 이런 거. 무당분들도 오셔서 봤는데 떨어질 때 나무 사이로 떨어지셔가지고 위에서 사람들이 보면 안 보여요. 밑에는 엉망이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시는 가져갔고 싹 씻겨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당분이 씻지 말라면서 내일 되면 싹 사라질 거다면서 한번 두고 보라면서 안전청사도 말았어요. 회장님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 다음날 점심에 와서 내가 한번 봤거든요. 진짜 피 한 방울 없어요. 돌 위에도 있었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청소를 한 것도 아니야. 피 한 방울 없어. 와 이거 보고 와 핏바람 먹을래 무슨 흡혈귀가.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사망 사건이 많았다 했잖아요. 예. 이게 나무가 으거진 곳에만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중에 총 14번 그랬어요. 동일한 시간에 안 가라고 이제 랜덤하게 떨어졌는데 이것도 지역신문 이런 큰 신문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올 거는 예상을 했지만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다. 이제 점점 지하 5층에서 이유 없는 화재가 났어요. 분명히 스프링클러가 다 있단 말입니다.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져요 원래. 왜냐면 그는 층고 자체가 낮아가지고 조금만 열 나면 바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봤을 때는 그 옷이 있던 자리 있죠. 네. 카메라가 딱 그 등면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불장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핏 보여요. 분명히 찍혔어요. 근데 당시에 지하 5층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하 5층 정 가운데에 지하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네. 그 옆으로 쭉 한참 더 가면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내에.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불을 지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회장님도 보고 놀라더라고. 근데 어림잡아 보인 게 꼭 건설 인부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누가 아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경찰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그런 형색을 한 밖에서 시위하던 인부는 2분밖에 없었는데 이 2분 다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들어갔으면 지상 카메라에 찍혀야 되거든요. 이제 다 어이가 없는 거죠. 또 무당을 부르십니다. 요번에 또 한 번만 부르셔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한 말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죽었던 사람이야. 맨 처음에 가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겠네요 하니까 가능성은 있다면서. 여기가 지금 한두 명 잡아먹은 터가 아니라고 지금. 이 터가 앞으로 잡아먹을 인원수만 생각해도 끔찍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5층은 완전히 폐쇄시키라. 전기도 싹 다 차단시키고 5층 자체는 아예 필요한 거 알고선 절대 내려가지 마요. 네. 5층은 기공사에 얘기해갖고 공식적으로 건설 중에 자재들을 창고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5층은 지하주차장이 아니다라고 그냥 공표를 해라. 그렇게 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시공사는 또 배짜를 했죠. 네. 뭐 어떻게 둘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폐쇄를 하긴 했어요. 폐쇄를 했는데 이제는 지하 4층에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 층 한 층 타고 올라오는 거라.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근데 영감님이 한 달만 있으면 영감님 나가요. 딴 데 가시기로 돼 있던데. 분명히 내가 시킨 게 없어요. 지하 4층 가라 이런 말도 한 적 없고. 근데 이 영감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몰래 막걸리 한 병 들고 지하 4층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코고 입이고 피 흘리면서 가셨어요. 그 영감님이 그 전전날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아마 이 땅을 못 뜰 것 같다. 너희는 빨리 나가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근데 경비 한 명 죽었다고 아파트에서 뭐 난리 나겠습니까? 그냥 지심만 운고하고 말았지. 예. 근데 솔직히 영감님은 자기가 갈 거를 알고 계시는가 봐요. 처음 있을 때부터 공사를 할 당시 때부터 이미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야, 뭐냐. 예. 가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느낌. 참고 당시 그 영감님 나이가 75세밖에 안 됐습니다. 팔팔합니다. 그 나이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도 이제 슬 나갈 때가 됐어요. 3개월 다 돼가니까 나갈 때가 돼가지고 정리를 하려 하는데 입대 회장이 와가지고 각서를 9장을 가왔더라고. 어디 가서도 자기 아파트 내에 있었던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 아파트 이름이나 지역명 절대 언급하지 말라 라는 각서를 500만 원 주다 하길래 제가 돈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게 낫지. 꼭 죄짓는 것 같다 아닙니까? 그래 간간히 그 아파트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귀에 들리더라고. 집안에서 잠을 자던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애완견, 애완묘 산책한다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다 죽어버렸네. 그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가 한 6년 됐어요. 예. 웃긴 건 아직도 입주민이 다 차지가 않았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입주가 다 안 된 거예요. 예. 인원수가 총 세대수가 보자 540세대인가? 대충 그럴 건데 딱 그 중에 한 70%만 차 있는 상태. 근데 웃긴 건 101동 쪽은 절대 안 가. 아무도. 101동 쪽에서 직선으로 가면은 지하 5층까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밤마다 사람이 아우성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1동에 살던 사람들 다 2동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 건물이 저주를 받는구나. 일종의 양밥이구나 이거는 거의. 근데 여기서 터의 기운까지 맞물리면은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당분들도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예. 너무 크니까. 판이 크고 네. 그리고 면적도 너무 넓고 그리고 이거를 대응을 하려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대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나라 계시는 것도 너그럽습니다. 보기보다. 그런데 외지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 그럼 그 나라 사람 법칙으로 이거를 달래줘야 돼요. 근데 시공사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오픈을 안 하더래요. 무당이 본래는 이거를 할래 했다는데 그 나라에 있는 계신 분들을 불러서라도 네. 회장이 제발 해달라고 빌어서 할래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괜히 이게 또 입 밖에 나가면 문제 생기니까 네. 그리고 책임 소지가 발생하니까 그냥 지시한 거야. 배짜를 나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 건설소 사라졌어요. 망했지. 진짜 예전에 그랬잖아요. 재개발 구역에 제가 그때 보완할 때 그런 자리가 있는가 봐요. 네. 상당히 위험한 자리들.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 가실 때 산 앞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도 산 앞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산의 기운도 있지만은 특히 산을 파내서 지하실 만들어서 아파트 지은 곳들. 그런 곳들은 거진 한 50대 50이지만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대요. 그냥 산 위에다가 짓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산을 파내려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한 번씩 생길 수 있다면 남들도 하시는 말씀. 야. 모든 산에는 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확률이 있다. 높다. 네. 이번 얘기는 그래 무서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엄청 미스테리하고 섬뜩했는데 오늘 이야기.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는 겁나겠지. 오늘 익명님께서 잔잔하게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섬뜩하게. 뭐 재밌게 들어줬으면 고맙지. 아무튼 오늘 익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또 섬뜩하고 미스테리한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잘 전달해 주세요. 예,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익명님께서 들려주신 피를 먹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섬뜩하네요. 확실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익명님 안녕하십니까? 시간 다 됐네. 적응 안 되시죠? 적응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익명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익명이에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귀신이든 뭐든 상관은 있겠는데 제가 낚시를 원래 아는 지인분이랑 자주 가요. 근데 한 번은 지인분도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못 간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원래. 저같이 이제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때마침 여행 가이드에 이제 국내 여행지인데 해안가 쪽에 낚시 혼납하시는 분 해갖고 모집을 하더라고. 그 여행비도 뭐 그리 비싸지도 않고 해서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절대 안 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당시에 낚시를 이제 채비를 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낚시를 해서 잡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손맛만 느끼면 다시 놔줘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잡아갖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여행객이 딱 3명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좀 음침해, 내가 봐도. 뭐 나도 솔직히 말로 남이 봐도 심하게 보이긴 하는데 내보다 좀 심하게 음침한 거야, 이 사람들. 뭐지? 싶더라고, 처음에는.
그래, 이제는 그 미니버스라죠. 예. 미니버스에 딸랑 3명 타고 자 여행을 갑니다. 도착을 하니까 해안가에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그 위치상에서는 인적이 엄청 드물어요. 조용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행 리스트에는 뭐 식사랑 이런 게 다 준비돼 있다 했는데 또 가보니까 직접 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차비값만 해도 뭐 5만원 이상 되니까. 근데 여기가 기억상으로는 예. 살자 스팟이에요. 아, 또 그런 곳인가요? 어디라고 말을 못하죠. 여기는 그런 걸로 하도 말이 많았던 곳이라서 동네 분들한테 피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자 스팟으로 알고 있어요. 검색을 해봤죠. 여기가 어딘지.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들이 다 하는 말이 니 그걸 왜 갔나? 아니 낚시하러 왔지. 야 그건 낚시하면 안 돼. 니 잘못하면 재물 될 수 있어. 내 생각에 재물 되겠나 하면서. 예. 걱정하지 마라. 놀다가 갈게. 너희는 아나 잘 보세요. 그래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맛은 오더라고 확실히. 물고기들이 좀 커. 뭘 먹고 그래 컸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분들은 잡는 족족이 먹고 있어요.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그래 나는 저거 보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이가. 근데 이 동네가 웃긴 게 예. 우리 물귀신 얘기 다 하신다 아닙니까? 물귀신이 떠나려면은 예.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아, 자리 채워놓고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리 채우기. 근데 여기가 그런 곳이라 여행 가이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일절 터치를 하네 이 사람. 뭘 하든가 말든가 술을 먹든가 도리어 술을 권해 이 사람이. 이게 바위 위에서 술을 먹는 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빠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낚시를 하는데 물살이 엄청 거세기 때문에 딱 그 얘기대로 이제 살자기 딱 좋은 자리라. 빠지면 못 찾아 내가 봤을 때. 물이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데서 또 낚시가 또 잘 돼요. 희한하게. 근데 이때 우리 미니버스 뒤로 따라오시던 가족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분들이 뭐였냐면 침울한 얼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슬픈 얼굴이야. 오. 나는 일행인 줄 알았거든 사실은. 근데 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빛은 아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죠. 아 이거 지인들 말 맞다나 자리 채우기 당하는 거 아이가.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바보 같으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러려니 놀다 오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딱 케이스가 자리 채놓고 저 가족 보내주려고 그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행 온 사람이 총 3명이잖아요. 근데 이 2명은 얼굴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은 술이 좀 쬐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까갔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한 명은 말을 안 하고 한 명은 확실히 술 먹으니까 입이 열리는 거.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집안 망신 다 당하고 살기도 싫고 그냥 혼자 막 그냥 여행사만 왔습니다 이런. 그 말을 듣고 딱 느낀 거야. 이 사람들 사람 사가지고 왔네.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어디 뭐 여행사 하시는 상인께서 국내에 있는 여행사 중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제 자리 바꿔주는 여행사가 있대. 그러니까 대행사주 일종의. 그러니까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솔직히 낚시하러 가신 분들 중에 보면 자빠지신 분들 꽤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근데 얼핏 봐도 사고로밖에 안 보여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욕심부리다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서 그대로 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가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된통 당하겠는데 싶은 거야. 그래 대략 한 낚시는 한 6시간 했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낮에만, 밤에는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숙소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찝찝하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턱으로 적혀 있는데 이 곡소리도 아니고 꼭 사람 죽으라는 듯이 저주하는 그런 곡소리라 아무리 들어도.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밥 한 끼 먹고 소주 한 병 까고 그래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한 분 들어왔어요. 내하고 말을 텄던 분. 들어왔더만 술이 좀 거하게 됐어 이미 내가 봐도. 근데 밤낚시 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아까 그랬다 아닙니까? 말 안 하던 분은 새벽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하고 말 텄던 분이 안 들어와. 근데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급한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 다 당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인생 이미 날아갔는데 머리 좀 풀려고 왔다. 그런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의심이 가잖아요 일단. 가이드한테 별말은 안 했어요. 그냥 눈치만 주고 이제 알겠다. 이게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그래 일단은 첫날은 그래 끝났고 아침 돼가지고 이사 그날은 또 날이 우중충해.
날이 또 우중충하면 잘 잡혀요 또. 근데 이상하게 찝찝해. 계속 찝찝한 느낌 안 사라져요.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느낌처럼 진짜로 계속 남아있어 이 느낌. 그런데 미니버스에 내가 그 당시에 올 때 이 3명의 장비를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 장비가 그대로 있는 버스에. 자, 여기 있으면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뒤 따라오던 가족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도. 같다는 소리야. 뭔가로 자리 채우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시간부터 이제 저한테 헛게 보여요. 그 아저씨가 바위 위에서 내한테 손짓을 해. 오라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게 모습이 보여요. 그래 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 가딱하던데 왜 저 있노? 근데 자세히 가까이 가봤어요. 완전히 붙은 건 아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몰골이 물에 푹 빠진 쥐새끼 마냥 물이 쩔어 있는. 근데 알다시피 바닷물이 이게 옷에 묻고 오래 있으면 하얗게 뜨지 않습니까? 염분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야. 축축한 상태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내가 헛가 보고 있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헛게 보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처음. 그래서 이제 찝찝한 낚시를 다시 하러 나갔습니다.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던데 우비 쓰고 낚시를 딱 하고 앉아있는데 계속 뒤에서 느낌이야.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듯이.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고 또 돌아보고 아무도 없고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찝찝하니까 가이드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이드한테. 가이드 아저씨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데리러 오소. 내가 오늘 찝찝해서 내가 집에 갈란다라니까. 지금 차에 타이어 퍼너크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택시를 불러줘라던가. 택시 불러주면 여기가 섬나라도 아니고 육지인데 택시가 안 오겠냐. 따블 준다 할 테니까 불러라 했는데 여기 뭐 택시가 없니 많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나 그래 착한 놈 아니대. 내 느낌이 찡찡해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참고 있다. 그러면 112 전화할까요? 전화할까요 말까요? 그제서야 아이고 사장님 그게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서 차인데 가져오라 할게요. 근데 이 가이드가 분체가 조금 그런 쪽이에요. 우리 옛날에 버스터미널에 보면은 땡땡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풍채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그러면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난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차 타고 나가도 잘못하면 잡히겠다 싶더라. 제가 항상 낚시를 가든 어딜 가든 곤봉을 들고 갑니다. 접히는 곤봉. 아이고 예. 왜냐면 혼자 놀러가서 하면 기본적이 있으니까 낚시는 설마 알겠지 했는데. 오 예. 근데 진짜 내 예상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차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차 이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10분 정도 타고 가는데 진짜 사람이 아예 길바닥이 없어요. 도로는 도로가 있는데 차도 없고 아예 사장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보통 차가 문제가 있으면 키를 꼽아놓고 내릴 거 아닐까. 네. 근데 안 그래도 키를 뽑아보네. 이것도 하고 장난치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등발 좀 머스마 2명이 오는 거야. 복장을 봐서는 딱 그쪽에서 있다가 나오는 그냥 문지기 같은 아들이라. 등발이. 야 이거 참 여기 와서까지 피를 봐야 되나.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담배 한 태우려고 내리니까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기가 눌리면 안 되니까 아저씨 하길 와요라니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참 혼소리 나오더라고. 혼소리 나오길래 어디를 같이 가는데 내가 난 집에 갈 건데 그냥 좋게 말할 때 따라오있어. 처맞지 말고 이래. 일단 이 사람들이 내 한 대 때리면 정당방이 아닙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근데 솔직히 그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서가지고 한쪽 손에는 제가 뒷주머니에 이제 곤봉 넣었던 게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내가 딱 한 때리면 펴가지고 패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눈치를 주는 거야. 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딱 눈빛 보니 그래. 눈으로 딱딱 땡기더라고. 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야도 느낀 거야. 네. 난 당당하게 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곤봉을 안 보이게 했단 말이야.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봤어. 근데 순간 느낀 게 이 사람 무당이구나. 사자 무당. 사자 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한 5분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내가 먼저 덤볐죠. 뭐 문제 생기면 경찰서 가면 되고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자들한테는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어차피 난 당당하니까 뭐 경찰 오면 더 좋고 안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들을 패가지고 내가 경찰서 잡혀가면 나는 살 것이고 여기서 어차피 오도 가도 못하는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가도 그는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달라들었죠. 일단 가이드부터 쫓친다고. 가이드 먼저 일단은 옆구리를 가격을 했어요. 하면서 옆구리로 쓰러지고 옆에 있던 그 2명이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내 잡으려고. 딱 맞닥뜨리니까 큰을 볼 때는 풍채가 좋은 줄 알았는데 휘발이도 없는 아들이라 아무리 봐도.
싸움에 빠져도 모르는 그런 아들.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덤비라. 빨리 덤비고 빨리 끝내자. 아니면 이유를 알려주던가. 내가 예. 왜 이유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 한 명은 말을 하려 했는데 옆에 있는 아가 이제 가들한테는 선비였나봐. 딱 막더니만, 잘 봐라, 사람 어떻게 잡는지 이러면서 나오다가 나한테 두대 맞고 쓰러졌어요. 이 아들은 곤봉으로 패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얘가 얇았어요. 그래, 그냥 주먹질을 했어요, 좀. 주먹질을 하고, 애 한 명을 거의 밑에, 우리 남자의 세 번째 다리를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냥 킥을 날렸어요. 아, 거기까지 하죠. 예,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막았단 말이야. 아, 막았다고요? 네, 막았어. 나는 몰라서 뭐가 깡 하는 거야. 내 발이 아프대. 무시했어. 처음에. 돌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이런 걸 한두 번 해본 아들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했던 애들이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다 싶어. 제압을 했어요. 해놓고, 팔을 뒤로 꺾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쪽 앞에 있는 다른 아는 쫄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 도대체 여기 뭐 하는데? 아니, 뭐 하는 곳인데 내를 잡아갈라 했는지 빨리 얘기해라. 난 곱게 못 가겠다, 지금. 기분 좋게 낚시하러 왔다가 이 문꼬라지고 했더니만 이제 그 엎드려 있는 아는 아파서 낑낑거리고 옆에 있는 아한테 그랬어요. 니 지금 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더만 입을 여는 거예요. 처음에 저 가이드 분이 저거 보스래. 가이드는 현재 기절해 있는 상태. 저거 보스인데 여기가 망한 곳이냐면 살자를 많이 한대요, 여기서. 살자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물귀신들이 돼가지고 예. 바다에 들어가 있다. 자기는 이제 무속적인 건 모른다.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걔 중에는 가족들이 가드를 꺼내주고 싶거나 아니면 보내주고 싶을 때 사람을 시켜서 온대.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일종의 속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사 위장 이런 상황. 근데 사고사인지 아닌지는 난 솔직히 말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난 몰라요. 예. 얘기만 들은 것 뿐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이 같은 사람들, 이름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 돌땡땡이면은 예. 이미 살자신분도 돌땡땡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딱 3명이 있었거든. 그 정도 돈이면은 좋다고 사람들 많이 따라 붙을 거야. 야, 뭐 왔다 갔다 왕복 차비만 해도 20만 원 넘게 있을 건데 달러 5만 원. 그리고 밥도 주라. 예. 얼마나 좋아. 나는 이제 그때 눈치를 깠어야 돼. 나도 인간이라서 공짜가 좋아. 따라온 거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아가 하는 말은 그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상을 본대요. 보통 이런 데 오는 사람은 낚시 미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인생 나락가신 분들이 많이 온다. 예. 예, 그런 걸 빌미로 삼아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지.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생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오신 분은 사라지고 물 밑에 있던 분은 떠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도 솔직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요. 다들 그냥 그런 집단 아닌가 했는데 내가 이제 가이드를 깨웠어요. 내를 먼저 건질던 아는 당시에 이제 차에 밧줄이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밧줄로 뒤 손목고 차에 일단 넣어놓고 가이드는 제가 깨봤어요. 깨배니까 눈 번쩍 뜨더만 이거 와, 이 아이도 살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제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왜 여행 가는데 내 민증 달라 했던지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민증을 보내달라더라고. 그러니까 예약 취소 안 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프티콘도 이게 주더라고. 이상하다. 뭐지?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속내셈 치고 줬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가이드가 저한테 말하냐면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저씨 그냥 밖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아들이 타락을 했는가 봅니다. 한 번만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이가냐 물어봤어요. 끝까지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저씨 시급은 뭐예요? 원래 원지급은 뭐예요? 아, 저 가이드죠. 아, 뻥칩니까? 계속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요 하니까 아니 가이드는 맞는데 제가 본직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직이 뭔데요?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못하는 게 그 무트에서 이제 물귀신 한 걷어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명주 실타래 내가 던지고 하는 그런 분이래. 그러니까 사자 무당은 할 거예요. 근데 왜 내 민증을 요구했고 내 이름이랑 생일하고 다 같은 거고 야 젊은 아가 하는 말로는 같은 사람만 모았다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 하니까 사실은 내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살자 하신 분 중에 같은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떠났더라. 그래서 아저씨는 패스된 거다. 그러면 만약에 안 갔으면 나도 아마 떨어졌겠네.
저희가 뭐 아저씨를 밀어 빠뜨리거나 뭐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살인이지 않냐. 물귀신이 알아서 한다. 가까이만 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 궁금하죠. 아까 내가 낮에 아저씨를 봤다. 그 아저씨가 낚시하던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내한테 오라더라. 손짓하더라. 근데 이건 뭔데? 하니까 아저씨도 혹시 영향이 있어요. 영향은 그럴 거 없어요. 찜찜하니까 본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서움을 모시고 왔네요,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변론을 지읍시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숙소에 아직 마지막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또 낚시하러 나가셨거든. 그분은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저하고 대화했던 그 남자분이, 네. 저하고 동명이인인 돌아가신 분의 형제. 그러니까 나하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세부 내역은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옆에 그러니까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냥 집에 갔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내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내 눈치를 봤거든. 눈치 계속 보고 있다가도 내가 말을 붙이려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왜 저러지? 예성적인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무당이 했던 말이 바닷가 근처, 그러니까 낚시터 근처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를 했는데 그 근처에만 내가 가면 걸려서 알아서 물에 빠진대요. 예. 물이 꼬셔서 나를 그냥 물에 잡아넣는 거야. 야들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없고 대신 내하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친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단 그 서명은 1년 전에서 경찰서 잡혀가면서 일은 끝났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패키지 싸다고 좋다고 따라가면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바닷가 물가 근처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네요. 내가 봐. 마지막으로 네. 혹시 교육에 놀러 가시게 되면 네.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간혹 보면 수영 금지. 뭐 잘 아시겠지만 물이 아무리 얕아도 그 들어가면 보통 물귀신. 절대로 오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이유가 표지판이 있어요. 있는데도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니다. 그치. 아휴, 하지 말라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다 보시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아유 오늘 익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타연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야, 이런 사연도 있구나. 낚시 쪽 이야기에서 이 넉건지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패키지? 이런 느낌으로 익명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